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무기한 휴직 지속 여부를 투표한 결과 투표자의 73%가량인 690여 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투쟁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간 서울의대 교수들은 다음 주부터 정상 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브란스 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며 가톨릭 의대는 휴진 여부를 주말까지 논의한 뒤 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22대 국회가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단독으로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 남용이자 사법방해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 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불참 속에 국회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야당이 채택한 증인 12명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증언은 성실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범인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냐며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사법 관련 입법 청문회도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상대로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해도 상임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 6월 임시국회 안에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정쟁으로만 가득한 민주당식 국회 운영이라며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경선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의원이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를 타파하고 싶다며 출마를 선언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무의미한 도전이라며 불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빈입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군부대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육군 12사단 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이 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전차 방벽 등 활발한 작업을 벌이고 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어제 또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벌써 3번째인데 이번에도 우리 군의 견고 사격을 받고 즉각 물러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11시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병사 여러 명이 군사분계선을 20m 정도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 사격 뒤에 북으로 돌아갔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은 지난 9일과 18일에도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넘어온 병사들은 군사분계선에 근접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북측으로 돌아간 뒤에도 야간까지 작업을 이어나갔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군 병사들이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 뒤 즉각 물러난 점을 볼 때 수풀을 헤치며 작업을 하다 길을 잃고 넘어온 것으로 합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규모 작업 인력을 투입해 수풀 제거와 지뢰 매설 작업, 전술도로 건설 등 다양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뢰가 폭발해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군은 북한이 수풀을 베고 지뢰를 묻은 위치가 하천과 감시가 어려운 지역, 귀순자 발생 지역 등인 점에 비춰 귀순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용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남북으로 차량이 다니는 길목 곳곳에 대전차 방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벽은 모두 4곳에서 건설 중인데 4에서 5m 높이로 길이는 최대 수백 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이 같은 북한군 활동이 현재까지 군사력 증강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문입니다. 북한이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반발하며 우물풍선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국경 부근에는 또다시 더러운 휴지장들이 널려졌다며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어젯밤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 30만 장을 실은 대형 풍선 20개를 보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오늘 오후 2시에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러 간 조약 체결과 군사협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북러 간 조약 체결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빌딩에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인데요. 노 관장 측은 해도 너무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2019년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며 아트센터 나비는 부동산을 SK 측에 인도하고 관리 유지비 등 1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 1심 선고 이후 갑자기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해 계약 위반이고 배임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최종 결과를 기다린 뒤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수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모친 박계희 씨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2000년 SK그룹 본사인 SK 서린빌딩 4층에 개관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임대차 계약이 2019년 끝났지만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퇴거 요청과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이혼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3분기 전기 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지금과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도시가스는 여름철 인상이 요금 현실화 적기라고 보고 오는 7월 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대리점에 수수료 갑질을 해온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주 초부터 SKT와 KT, LG U+의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리점마다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며 대리점법을 위반한 의혹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리점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환급받아야 할 돈을 통신사가 중간에 가로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엔 환율이 오늘 한때 159엔을 돌파했습니다. 1달러당 159엔을 넘어 160엔에 육박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거의 2달 만으로 일본 당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엔화 약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달러 엔 환율은 지난 4월 29일 34년 만에 160엔 선을 뚫었다가 일본 정부 개입으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과도한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외환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충북 청주의 한 교차로.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니 마주오던 흰색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강한 충격에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찌그러지고 자전거도 도로에 나뒹굽니다. 가해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있던 승용차와 또다시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탄 61살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충돌한 두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4명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 23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을 미국 회사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년 전까지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이모 씨는 미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D램 반도체 적층 조립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 13건 등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국가 핵심 기술을 다수 빼돌리려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국 기업으로 유출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고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돼 대비해야 합니다. 제주도에는 50에서 최대 200, 남부지방엔 50에서 최대 120, 충청엔 20에서 60, 경기와 강원도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제주와 호남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선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에 그치겠고 남부지방도 일요일 아침엔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일요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광주와 대구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 26도, 부산 25도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